안녕하세요. 공병지TV 김병지입니다. 자, 축하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땄습니다. 축하합니다. 야, 선수들 정말 노력 많이 했고, 황선홍 감독님 몇 년 동안의 그 준비된 플레이를 오늘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좋았던 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말끔히 정리하면서 보여줬던 금메달이었다. 대역전극이었고,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연령별 모든 중요한 포인트에서 사실은 다 졌었거든요. 오늘 아주 중요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새로운 역전을 만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물론 뭐 서로 성장하면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기면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많이 보셨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일본은 조직의 세밀함을 가지고 게임을 전체적으로 풀어나갔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힘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뭐가 조금 달랐냐면, 대한민국은 조직의 파워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 예를 들면 일본은 4-4-1, 4-5-1 정도의 그런 포메이션까지 나왔고, 대한민국은 중원을 두텁게 하는 4-2-3-1 플레이를 가져왔는데, 이 유형을 보면 일본은 조직 간의 간격을 가져가면서 패스 두세 네 명의 연계 플레이 상당히 잘하는 플레이로 보여줬다라면, 대한민국은 이런 걸 보여줬던 거예요. 대한민국은 수비를 두텁게 하면서 파워, 즉 개인의 능력치를 보여주면서 일본의 조직을 깨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또 주요했던 한 장면을 보면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깨기 위해서 대한민국 준비를 철저히 했다. 어떻게? 압박을 통해서 일본이 잘하는 연계 플레이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킥을 많이 하게 만드는 플레이를 유도를 했는데, 이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양팀 감독의 지략 대결에서 평가를 한다면 황선홍 감독님이 7, 일본 감독이 3. 대응에 있어서의 능력치가 황선홍 감독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주요했던 건 뭐냐면, 선수 교체를 할 때마다 그 선수들이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역할론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보여줬다. 어머 상태로 와서 위에서부터 압박하면서 플레이해주고 상대를 어렵게 만들었고, 또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까지 상대를 약간은 기분 나쁘게 하지만 게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경기 운영, 또 내지는 마지막 시간 어쨌든 경고 하나 먹어도 되는데 15초와 맞바꾼 경고 한 장. 이건 뭐냐면, 시간도 시간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대한민국 팬이란 말이야. 심리적으로 쫓기게 만들었던 그런 카드 한 장까지도 희생하면서 보여줬던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대한민국 황선홍 감독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요했던, 선제 실점했지만 따라가는 골과 역전성을 만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어렵게 온 만큼 군면제를 또 받고 갑니다. 그 이강인 선수의 또 가치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파리도 너무 행복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해결할 놈이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건데, 정우영 선수 해결했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골은 또 이제 조용 선수가 지금 상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조기전역 하는 꿈을 이루고, 타이밍이 또 조용은 또 너무너무 좋아. 왜냐면 새 시즌에 바로 이제 또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이강인 선수는 또 이제 군면제를 이제 탁 틀어버렸으니까 PSG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유럽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알리는, 또 본인의 역할을 충실해서 대한민국 후배들을 위한 그런 또 이제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이번 아시안 금메달을 통해서 군면제가 이제 해결됐으니까 대한민국 위상을 손흥민 선수처럼 올려주는 그런 멋진 선수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야, 근데 PSG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조과하고,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선수, 거기서 지금 난리 났을 거야. 선수의 가치는 곧 그 구단의 자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환영일 겁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되게 킹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송민기 선수가 되게 막 볼도 조금씩 끌고 툭툭 건들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그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 송민기 선수 그래서 경험이 많은 거야. 마지막 장면 보면 본인은 경고 그때 하나 먹어도 되는 거잖아. 근데 추가 시간에 뭐 1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었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 선수들이 급해지는 거잖아. 급함을 계속 유도하는 거야. 어떻게? 마지막에 빨리 할 플레이에 가서 경고 하나 먹어버리는 거야. 그때 당시에 많이 물러났으면 바로 플레이 돼가지고 바로 가는 건데, 그 경고 먹을 때는 심판이 와서 또 경고 줘야 되지. 그러면 경고를 받게 되면 플레이는 또 심판이 기술을 풀어야 또 시작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범주라면. 그러면 마지막 1분 남겨놓고 있는데 15초와 경고 하나 바꾸는 버리는 거야. 그럼 상대는 어떻게 돼? 1분 남아있는데, 그렇지. 45초 줄여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행동 하나가
일본이 나가던 선수들이 위치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위치를 잡아버릴 수 있는 시간을 또 송민기 선수가 줬던 거야. 나머지 10명은 수비 지역에 딱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거야. 근데 상대는 야골라. 시간과 대한민국은 조직을 원리대로 또 할 수 있고 협력 수비를 할 수 있는 위치를 다 잡고 그러면서 시간은 우리 편이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줬는데 상대는 사실 열받지만 좀 얄미워 보이지만 마지막 그 시간은 영리한 플레이였다. 사실 상대가 그러면 진짜 열받거든. 근데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미워 보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리한 플레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야 민기야 우리 강호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 저번 경기 때 엄원상 선수가 되게 심하게 태클을 당해서 대부분의 팬들이 다음 경기 못 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주 형님께서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나왔어요.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진짜 마지막에는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는지. 보통 이제 그 부상의 그 정도를 살펴볼 때 보면 많이 다치면 다치자면 바로 나와야 돼. 선수 본인이 더 잘 알아. 근데 다친 상태에서 좀 더 플레이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거야. 이제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엄원상 선수의 어떤 집중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다음 황선홍 감독의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보여줬던 선수 교체 타이밍이나 전략적 선택에 봤을 때는 엄원상 선수의 컨디션에 대한 것들까지도 염려를 했었다. 왜? 결승이 남아있으니까. 그 엄원상 선수도 선택을 잘했고 황선홍 감독님도 다음 게임을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다. 약간 트릭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대충 애기는 했었는데 맞췄다라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엄원 선수가 부상이 덜해서 마지막 결승전에 들어와서 마지막 20분 30분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는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엄원상 선수 역할은 충분히 잘했고 황선우 감독이 전략대로 역할을 충실히 잘해줬다. 엄원상 선수가 후반전 들어와가지고 상대 압박하면서 상대 뒤를 괴롭혔던 게 어떤 게 좋았냐면요. 이거 있어요. 단지 수비를 잘해서 좋았다? 그 다음에 폭발적인 능력을 보여줬다? 이거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고 전략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일본이 잘하는 거는 4-4-2나 4-5-1인데 일본이 잘할 때 보면 1선, 2선, 3선이 그대로 올라와야 돼. 이 간격이 8m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사각형 바둑판처럼 돼서 주는 플레이가 좋아야만 일본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엄원상 선수 압박하고 뒷공간 때리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포백 라인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야. 엄원상 선수가 들어오면 압박 들어오니까 간격이 좁으니까 좀 더 벌어져서 받아야만 시간이 있으니까 멀어지고 또 내지는 공격 작업할 때 또 붙어줘야만 백패스 받고 연결고리가 되는데 엄원상 선수가 위에 있으니까 이 공간 주면 뒤에 맞으니까 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비할 때도 멀어지고 공격할 때도 멀어지면서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의 그 연계 플레이를 2명, 3명, 4명 하는 그 역할들을 시간차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엄원상 선수와 송민기 선수가 보여줬던 이 플레이 자체가 포백 라인을 못 올라오게 하고 못 내려가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서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못하게 된 거야. 아마도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황선우 감독님은 그런 전술적인 또 이제 전략적인 선택까지도 다 생각했을 것이다. 그거 못했으면 그런 역할들을 줬겠냐고. 근데 그런 역할들을 잘했던 송민규와 엄원상 선수는 마지막 20-30분 동안에 충분히 90분 다 뛰었던 선수들만큼이나 좋은 역할을 했다. 아시안게임 전에 평가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님에 대해 의심이 많았는데 이 경기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진짜 모든 걸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모든 논란들을. 늘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축구는 생물과 같다. 오늘 잘하면 칭찬하고 내일 못하면 야단 맞고 그 다음에 또 잘하면 칭찬하는 건데 그 느낌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중국과의 평가전 그 다음에 국내에서 평가전 등등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력이나 전술이나 전략적인 선택들이 사실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선홍 감독님에 대한 또 황선홍호에 대한 아시안 금메달에 대한 그런 걱정이 정말 많았었고 기대치도 떨어졌었고 심지어는 비난까지도 사실 많이 했었었죠.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의 7경기를 보면 정말 대박입니다. 수비의 안정감, 그 다음에 공격에서의 마무리, 그 다음에 게임별 전략적 선택에 따른 어떤 그 역할들, 그 다음에 경기 지배력, 그리고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그 다음에 선수의 능력치를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 이 플레이 자체가 일관성 있게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역할 잘하고 대한민국 축구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그대로 다 보여줬던 거예요. 엄원상 들어갔을 때
이강인 들어갔을 때, 홍현석 들어갔을 때, 송민기 들어갔을 때, 조용히 있을 때, 그다음에 윙백에서 체력적으로 힘들 때 박규현 선수가 나오고 서령호 선수가 들어가고, 그다음 홍현석 선수에 있을 때 플레이,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 플레이, 고영준 선수가 미들라인에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있을 때, 다양한 선수들의 교체 타이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 자체는 각각의 선수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또 플레이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정말 잘했어. 아마 역대 아시안 게임에서 제일 좋았던 경기 내용으로서 매 경기 보여줬던 거 아닌가. 물론 마지막 결승전 일본전 할 때는 선제 실점을 했지만 따라가는 골과 역전골 만들면서 보면 게임 내용이나 게임 지배력이나 그 다음에 선수의 어떤 교체 타이밍, 그 선수가 들어왔을 때 역할, 전략적인 어떤 선택지, 이런 것들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요 근래 아시안 게임 3연패를 했지만 제일 좋았던 시작과 끝을 보여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밴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 김학범 감독님 때도 잘했지만 이번 황선홍호는 정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득점과 실점의 어떤 그런 분포도를 보고 게임 지배력을 봤을 때는 제가 35% 40% 정도 우승 확률을 봤었는데 그 이상의 기대치를 경기 내용상 다 보여줬다. 근데 황선홍 감독님이 뭐 국가대표나 프로팀이 아니라 왜 연령별 대표를 이렇게 가셨는지. 지난번 황선홍 감독님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 감독님, 뭐 프로팀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뭐 아시아 지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 지금 뭐 황선홍 감독님 정도의 커리어 같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왜 그 아시안 게임을 맡으셨나요? 물어봤을 때 일단 꿈을 위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도전이 꼭 그 아시안 게임이어야 되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감독님의 생각은 국가대표를 한번 맡아서 성장시켜서 나중에 훗날 또 다른 꿈을 위한 도전을 하는 과정을 한번 그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1차적인 목표는 이런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지난해에 사실은 그 아시안게임이 열려서 되는데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고 1년 미뤄져서 했었는데, 어쨌든 기다렸던 선수들, 그리고 그 황선홍 감독님의 그 선택,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받아들였던 결과는 그 꿈을 위한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를 단추로 이제 치면 깼다 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다음 또 단계별 그런 목표가 있으실 텐데 그 목표를 위해서 또 달릴 텐데, 이렇게 되면 신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믿고, 또 올림픽이 있으니까. 진짜 이 아시안 게임 보니까 파리 올림픽이 진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파리 올림픽의 그 기대, 2012년 런던에서 우리가 동메달을 땄던 그 쾌거가 있는데, 황선홍 감독님이 다시 한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멋진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훗날 그 꿈의 무대의 그 도전이 빛을 보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야, 파이팅입니다. 오늘 경기 그럼 MVP는 누구로 보시는지. 황선홍. 선수 중에 한 명은 있어요. 누구요? 오늘 히어로는 언성 히어로 황재원. 어떤 이유로 황재원을 뽑았냐면, 자, 첫 번째 골, 슈팅, 리바운드 볼 잡았을 때 정말 한 자리 딱 들어갈 자리야. 누구한테? 조용 헤드에 정확히 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골도 사실은 그게 공격 작업할 때 황재원 선수가 역모션을 해가지고 솔로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만들어줬단 말이야.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근데 두 골 다 실제적으로 보면 황재원 선수의 그 패스 하나로, 킥 하나로 득점을 만들어냈던 중요한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따라가는 이 골을 만들어 못했으면 오늘 힘들었을 테고, 도망가는 골에 대한 지분율을 따져도 홍재원 선수가 참 많이 만들었는데, 그 멋진 장면이 솔로 플레이 이후에 패스가 없었다라면 역전골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면, 오늘의 MVP는 황선홍 감독님과 황재원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누구라고 생각할까? 다들 조용우? 정우영? 예, 저는 황재원입니다. 그러면 저번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은성 히어로가 황재원, 그 주인공은 황재원이었다. 근데 오늘 보면 정말 뭐 다들 잘했지만 황재원 선수의 크로스와 그 멋진 플레이 이후에, 솔로 플레이 이후에 패스가 없다라면, 두 장면 다 득점이 없었다라면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됐을 거예요. 때로는 이 수비에서 잘해줘가지고 게임을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결승전에서 그랬잖아. 세트피스에 수비수들 골 넣어주는 것 했는데, 오늘 황재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했다. 근데 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VP는 누구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또 한국이 두 골을 따라갔는데, 그런 골 장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골은 일본 당골을 만들어냈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연계 플레이에서 왼쪽에서 속도 있는 장면을 개인 능력으로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컷백을 내주고 슈팅 때리고 골키퍼 맞고 난 이후에 이제 또 한 번의 패스를 만들어서 득점을 했었는데 그 일본이 잘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좋은 장면일수록 더 냉철하게 차갑게 마지막까지 결정력을 보여준다. 예선전을 통해서 일본이 만들어냈던 골들을 보면 그런 골들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준비되지 않는 시간들, 시작 5분 전에 참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때 득점을 만들어냈던 플레이는 일본보다 낫다. 일본은 그런 경기 내용을 시작부터 90분까지 만들어가는 능력치가 상당히 좋았다. 근데 그게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실은 온 국민이 다 멘붕 왔을 거예요. 아마 시작했다라고 잠깐 생각했던 사이에 골 먹었으니까 이거 오늘 대량 실점 아닌가. 선제 실점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플레이는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제 개인적으로는 한 골 더 먹으면 엄청나게 위험해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탄탄하게 만들어가면서 따라가는 골을 잘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또 정우영 선수가 골을 만들어냈잖아요, 전반전에. 그 골에 대해서 또 생각을. 이강인 선수가 슈팅 때리고 블로킹 되어 나온 볼을 황재현 선수 잡아서 상대 윙백 뒤쪽에 있는 정우영 선수의 킥을 올렸는데 이때의 타이밍은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황재현 선수가 골키퍼와 정우영과 디펜스 라인의 뒷공간 정말 잘 보고 올렸어요. 사실 이 골키퍼가 약간 멀어지는 볼에 대해서는 나갈까 말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내가 보이는 각도에서는 각이 열렸지만 넘어가는 각도는 사실은 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굳이 안 나가고 상대가 헤드해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골키퍼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타이밍이 좀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우성 헤더를 했는데 정말 들어갈 수 있는 딱 요 한각에 들어갔던 거예요. 골키퍼는 두 가지죠. 타이밍 놓친 것 하나, 내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시야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헤드를 정말 잘했어. 이러면서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고 일본을 깨는, 일본의 약점을 찾는 그런 빌미의 골이 나왔고 우리는 일본을 깨는 약점을 찾는 골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념의 골이었다. 대한민국이 지난번 우리 그 우즈베키하고 넣었을 때 앞에서 몸싸움 해주고 뒤에서 정우영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정우영이 싸워주고 조영욱이 마지막까지 밀어 넣는 골이었는데 그 전 장면에 약간 페널티킥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 일단 조영욱 선수가 휘슬 불 때까지 집중을 보여주면서 밀어 넣었던 골이었는데 긴장감 있고 그 긴장감 속에서 차분한 어떤 그런 마지막까지의 집중력이 두 번째 골을 만들었는데 이게 결승골이 됐었어요. 분위기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이 후반전 들어가서는 되게 킥이 많아졌는데 그런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이 전방에부터 라인을 끌어올려서 했던 압박 수비가 정말 좋았다. 일본은 지금까지 예선전 통해서 이런 압박을 통해서 부담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있으면 풀어 나오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압박이 공격 1승만 되는 게 아니라 미들부터 디펜스가 압박을 들어오니까 만들어다가 뺏기면 더 위험한 킥을 했단 말이에요. 후반전 한 20분부터는 실제로 이제 킥이 많은 플레이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참 잘했다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엄원상 그 다음에 송민규가 들어가면서 전방에서부터 디펜스 라인을 강하게 가져갔는데 일본이 그때 이제 킥을 했었잖아.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가 아니야. 대한민국은 두 가지가 있어서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막고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보여줘야 됐는데 대한민국은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 잡아줬고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를 살렸던 게 전반 그 다음에 후반 역전선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는 플레이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 지역에서 수비했던 게 보는 우리들로서도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플레이를 봤었다. 이제 그런 플레이를 오문상하고 송민규가 위에서부터 잘 보여줬다. 오늘 일본 킥이 상당히 많았는데 또 디펜스 압박을 하다 보니까 수비수들은 그런 게 있어요. 물리는 수비보다는 나가는 수비가 훨씬 더 강하고 나가는 수비는 자신감 있는 수비이기 때문에 더 강해 보여. 대한민국이 좋았던 거는 전술적으로 대응도 잘했지만 전략적으로 교체 타이밍에 그 선수를 투입을 시키면서 엄원상, 송민규, 그 다음에 서령우까지 들어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정말 잘해줬었어. 그러면서 탄탄한 수비, 그 다음에 조직 있는 공격, 그 다음에 팬들이 보는 안정감 모든 걸 다 갖춰줬던 후반전 45분이었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 경기를 보면 특히 홍콩전도 보면은 압박을 통해서 골 장면도 많이 만들어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일본의 압박이 많이 있었는지 또 이런 걸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까지 이제 일본이 상대했던 팀들 보면 빌드업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근데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홍콩도 보면 이제 빌드업 축구를 했으니까
근데 그 빌드업 축구하다가 세 번째 골 뺏겨서 이제 골 먹고 했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일본이 사실은 대한민국한테 압박을 당하면서 오늘 사실 실수를 많이 했었어. 압박을 해서 재미봤던 일본이 오늘은 대한민국 압박에 말려서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많이 못했다. 근데 그래도 대단했던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압박을 통해서 하는데도 간간히 보여주는 연계 플레이나 움직임들은 참 잘하고 있다. 일본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야. 지금 사실 뭐 나이도 좀 어리고 대학생들 위주로 나왔다 하는데, 대한민국 대학교 수준 그 이상의 플레이를 보여줬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거고, 오늘 대한민국이 좋았던 것은 상대의 그런 약점들을 압박을 통해서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이런 자신감이 오늘 일본을 좀 더 능가하는,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 그리고 좋았던 거는 일본이 잘하는 플레이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더 좋았던 건 뭐냐면, 협력 플레이가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 이렇게 항저우에서의 대한민국 축구 아시안게임 금메달 드디어 따냈고요. 평가전 통해서 참 걱정이 많았었는데 홀홀 털어버리고 모두가 박수 보낼 수 있는,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K리그는 또 대한민국 위상을 빛낼 수 있는 회파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선배로서 감사하다는 말과 파이팅을 외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야, 축하합니다. 서렁이 형 축하합니다.